자, 일단 행정법의 역사를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국민이 있었겠죠. 이때까지는 마음대로 국민을 족쳤다고요. 어차피 권력적이고 채찍 들고 뛰어다녔다고. 그럼 이때는 왕의 그 행포를 견제할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절대군주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군주 시대. 그럼 이 절대군주 시대 때도 국민을 향해서 이 왕이 숱한 행위를 했겠죠. 이게 왕이 오늘날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행정, 이게 바로 아까 권력작용인 것이고, 그걸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절대군주 시대 때도 이 행정이라는 걸 했다고요. 뭐 돈을 뺏는 행위부터 뭐 도로를 깔든지 뭘 하든지 숱한 행위를 했다고요. 근데 이 절대군주 시대의 이 행정은요,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왕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 시대를 인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 다스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행정은 법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법이 여기에는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이 시대를 인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걸 인치의 시대. 인치라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 이러다가 이제 바뀝니다. 법치의 시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행정법도 법이잖아요. 이 행정법은요, 요거 규율할 거거든요, 요거. 자, 그러면 이러다가 국민들이 계속 얻어터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어찌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게 그 유명한 시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뭐예요? 국가가,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돈 좀 벌었다며. 우리 좀 전쟁해야 되니까, 야, 돈 가지고 와. 싫은데요? 그 다음날 이 친구는 자연의 한 조각으로 발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대표자를 뽑죠. 그게 오늘날의 국회가 되는 거죠. 그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만든다고. 만들어가지고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규범을 만들어서 이제 왕을 찾아간다고. 찾아가니까 왕이 왜 국민들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은 못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뽑아 구성된 대표자가 만든 규범에 따라서만 이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즉 돈을 뺐든 말든 그때 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네? 그러니 물어봤겠죠. 단두대 이슬로 보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이 행정을 할 때 드디어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 행정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걸 법치 행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법치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법이 뭐라고? 이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쭉 오면 이제 법치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 법, 이게 바로 행정법이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행정법. 그런 게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법치 행정 원리라고. 즉, 행정을 할 때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금을 부과할 때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개개인의 의사는 묻지 않지만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있을 때만 세금을 때리라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데 세금을 때리면 A를 보호해주라. 이게 행정법이라고. 그래서 이 법, 이게 행정법인데, 행정법은요, 이 행정법에 근거가 있으면 일일이 개인의 동의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때려서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지만 이 법을 안 지키면서 재산을 뺐을 때는 이 행정법이 A를 보호한다고. 그래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행정법은요, 잘 보세요. 행정법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왕이 오늘날 국가로 바뀌겠죠. 이게 이제 국가가 오게 되고, 국가가 A한테 어떤 행정을 할 때, 이 행정법의 지배를 받아서 하게 돼. 이게 이제 법치 행정이 됩니다. 그럼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을 했다면 국가한테 행정법은 이렇게 힘을 부여해 줍니다. 힘을 부여. 그래서 이 행정을, 권력적인 이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법에 반해서 하게 되면 이 행정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은 이 준수했을 때는 이렇게 힘을 실어줘요. 근데 행정법을 준수 안 하면, 안 했을 때는
A를 또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의 양면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정리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잘 보시면요. 이 행정법은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행정을 할 때 이 행정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고요. 이 행정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을 괴롭혔을 때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 이게 행정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알겠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법은 한편으로는 요 국가, 즉 국가는 제가 공익을 대변한다고 그랬죠. 공익을 보호하고 A, 국민은 사익을 대변한다.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도 보호하고 그 다음 사익도 보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관통하는 핵심은 뭐라고? 행정은 행정법에 따라서 하라. 이게 바로 뭐다? 법치행정. 그래서 법치행정을 준수하면 이 법치행정을 준수하면 우리 이걸 적법이라고 그래요. 적법.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적법이 되는 거고. 이걸 준수 안 하고 하면 이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 준수하면은 국가한테 국가의 힘을 실어줍니다. 실어줘가지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준수 안 하면 이 위법이잖아요. 그죠? 위법이면 이때는 누굴 보호하느냐 하면 A, 국민을 보호해 줍니다. A를 보호해 줘요. 이 A는 이제 사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행정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행정법의 역사는요,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행정법은요, 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숱한 행위를 하잖아요. 이 행정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권력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족친다고요. 그래서 절대군주 시대 때는 그냥 무조건 터졌다고. 그러다가 이제 법치로 넘어오면서 A의 개개 동의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A 전체, 즉 이 국민 전체가 뽑은 대표자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서 행정했을 때만 국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했을 땐 A를 보호하게 하는 거. 이게 행정법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법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고 하는 것도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놓고 여러분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했으면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데도 세금을 안 내고 개기잖아요. 그럼 국가한테 몽둥이를 쥐어준다니까요. 족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고요. 반대로 국가가 법을 어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세금을 때렸다면 이제는 누구를 또 보호해야 된다. 행정법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법치 행정이라는 거예요. 행정을 할 때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감이와 여기까지. 자, 그걸 아셨다면 이제 행정법의 전체 꼬라지를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6페이지를 간단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그 로마제 이번에 행정법의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행정법의 구조가 바로 이 법치 행정이고, 이 법치 행정을 두 개로 쪼개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권리구제라고. 즉 쉽게 말해서 이 행정, 세금 부과할 때 법에 적합하게끔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위반해서 세금을 때렸을 때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한 거. 이게 바로 행정법이라고.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게 뭐라고요? 바로 법치행정이라고. 이걸 놓고 싸우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국민 쪽에서는 야, 너 세금 때릴 때 이 법대로 안 했네.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국가 쪽에는 야, 법대로 세금 때리는데 왜 말이 많아? 이걸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그게 바로 행정법의 현장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노마치 이번에 행정법의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권리 구제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법성에서 법. 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행정법이라고. 행정법은요,
나중에 배웁니다만 눈에 보이는 성문법,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불문법이라고 해요. 근데 성문법과 불문법 이걸 갖고 이제 행정이 이 법에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게 될 겁니다. 그게 보시면 성문법은 시험과 관련해서 법률과 행정입법이 중요하다. 이게 뭔지는 들어가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불문법은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 판단은 뭐 축지 나눈다고 되어 있죠. 주체 절차기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지금 여기 볼게요. 국가가 국민 A한테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할 때 그럼 이 세금이 법에 반했는지 반하지 않았는지 이게 이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따지는 거잖아요. 이거 따질 때 이걸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지게 돼요. 앞으로 이 공식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크게 이제 주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게 돼요. 제가 책을 아직 잡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세금 부과 같은 경우는 국가 안에 있는 세무서장이 부과해야 돼요. 그게 이제 주체예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만약 부과하게 되면 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제 법률 우위하고 그 다음 이제 법률 유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세법에서 이 세법에서 뭐 1, 2 요건 충족하면 세금 1억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2억을 때렸다. 그럼 이 세법에 위반됐잖아요. 그게 이제 법률 우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애시당초 이 법 자체가 없어. 그러면 아예 세금 때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법에 근거하여 해야 된다는 게 법률 유보거든요. 어쨌든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건 내용상 법에 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 같은 경우 세금 때리기 전에 나중에 배웁니다만 뭐 이유 제시라든지 무슨 사전 통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했었을 때 이제 절차에 관한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이다 이런 표현을 갖게 돼요. 형식은 뭐냐면 이 세금 부과할 때 문서로 해야 돼요. 근데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내일까지 세금 내. 그러면 이거는 형식에 반해서 세금 부과는 이 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험 사례 문제 특히 푸실 때에 이 세금 부과가 적법인지 위법인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럴 경우엔 요 네 가지 각도에서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 적합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7페이지로 오시면은 개인의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구제. 그럼 이 법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걸 반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A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권익이 침해받는다고 해요. 침해를 받게 되겠죠. 그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또 행정법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부분이 또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거고 이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 또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국가배상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뭐 손실보상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체계를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정리해 보면 결국 이거잖아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국민의 뺨을 때릴 때 법에 따라서 때리세요. 법에 따라 안 때리면 국민 보호해 주겠네요. 이게 행정법의 전부 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사례 문제를 풀 때도 결국 이걸 물어보는지 이 두 개 갖고 시험에 다 출제한다고요. 골격이 간단하다니까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감이 오지, 여기까지.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개인의 권리구제 해가지고 이제 손해전보. 이게 손해전보, 그 다음 행정쟁송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세한 건 좀 이따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 뭐 소송 요건이란 거,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의 전체 그림을 이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행정법의 개념이 이거예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이게 행정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그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6페이지에 그 제1절 서술에서 로마제 1번의 그 행정법에 의해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후반부예요. 그죠?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행정법은 다시 쪼개면 이 조직을 규율하는 행정법. 그게 행정조직법이고요. 조직을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조직법이라고 그러고, 이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 구제를 규율하는 행정법을 행정구제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은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일단 먼저 아시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잠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공략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쪽에 누가 있다고 이러면 국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국가는요, 일단은 아까 제가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공법인입니다. 공법인. 그리고 법인은 제가 아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죠. 국가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국가가 눈에 보이면 그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신 움직이게 할 팔, 다리가 필요하다고요. 서창교가 법인이라면 서창교에 있는 이 팔, 다리 있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관이라고. 특히 공법인에 있는 기관을 제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행정기관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 행정기관은 숱하게 존재해요. 많아요. 각부 장관, 대통령, 그 다음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아시겠죠? 경찰청장. 이게 다 행정기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숱한 행정기관이 좀 세무서장도 마찬가지고 숱한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국가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법에서 행정주체라고 부릅니다.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행정주체는 사람이에요. 이건 법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즉 국가가 사람이긴 하지만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대신 움직여주기 위한 팔, 다리, 그게 기관인데 이 기관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행정기관은 이 친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서 권리, 의무라는 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만 가지느냐? 이 친구들은 권한이라는 걸 갖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일상에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다, 네 권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권한만 갖게 돼요. 이 기관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은 그렇죠. 예, 국가 방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을 배분받았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 권한만 있죠. 이 사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 그래서 권한만 있지 권리 의무라는 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통령도 행정기관이니까 대통령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냐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세금 낼 의무 자체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개인한테는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자인이 또 있다고요. 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이 행정기관이 있죠. 이 행정기관의 구성하는 자연이 이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친구를 공무원이라고 그런다고. 이 공무원은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사람이라고, 사람. 그래서 공무원은 권리와 의무를 다 갖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국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공무원한테는 세금을 당연히 때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 이름으로 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국가가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지금 서창교가 국가고 이 팔은 뭐죠? 행정기관. 그럼 이 팔이 지나가는 사람 한 대 딱 때렸어요. 옥수 30개가 날아갔어요. 그럼 민법에서 제가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배상해야 될 의무를 지는 자는 이 팔이 아니고요. 서창교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팔은 기관이고요. 그럼 이 팔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에너지죠.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누구라고? 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이 공무원과 행정기관, 국가 이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이 중에서 사람 취급받는 건 공무원하고 국가지.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이런 친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권한만 갖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국가라고 하는 요 법인 안에 이 부분을 규율하기 위한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행정조직법, 이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 여기까지를 규율하는 게 행정조직법. 이해가 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 행정조직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고. 공무원이고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종 권리, 의무, 책임을 다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권리도 갖고, 다양한 의무도 지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장이라는 건 이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걸 명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정부조직법 개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관을 없애기도 하고 또 없던 기관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조직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정부조직법이라고. 정부조직법이 가장 대표적인 행정조직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 요 행정기관과 요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라든지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이런 걸 다 정하는 법이 행정조직법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A가 국민이죠?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위를 한다고요. 그게 행정이라고요. 그게 행정작용이라고 한다고.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음주운전하면 여러분들 운전면허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것도 누구 하죠?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해요. 즉 행정기관 이름으로 해요. 그렇지만 국가가 한 것처럼 된다고요. 어떤 관계인지는 아시겠죠? 이 기관이 한 법적인 권리 의무라는 것은 국가한테 기속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행정작용을 숱하게 하게 될 텐데 이 행정작용할 때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행정작용법. 즉 행정법 중에서 행정작용법 하에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법치행정이 여기서 가장 작동을 하게 되는 거로. 즉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때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면허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 이 부분을 규율하는 법이 다른 말이 뭐라고요? 행정작용법.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행정법은 다 거의 행정작용법이에요. 도로교통법이든 뭐 여러분들 세법이든 다 행정작용법이에요. 행정작용법.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 이게 바로 이제 법치행정이죠. 이게 법치행정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은 숱하게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숱하게 많이 존재하는 행정작용을 교수분들이, 우리 학자분들이 학문적 시각에서 이름표를 붙여서 분류를 해놨다고요. 그 분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정작용에 보면 그게 기본적으로 행정입법, 그 다음 행정행위, 그 다음 뭐 여러 기타 작용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다고요. 이 기타에 보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학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뭐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행정계획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뭐 행정지도, 다양한 행위들이 여기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런 숱한 행정작용을 할 때 적용되는 행정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그러고, 이 작용법에 터잡아서 이 행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법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행정작용을 쭉 할 때 숱한 행위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걸 작용할 때 법대로 하면, 즉 법치행정, 이걸 준수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적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준수하지 않고 만약 세금을 때리면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학에서요, 앞으로 법대로 했다는 것은 법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적법이 되면 법의 선물은 권리 의무잖아요. 그럼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건 적법이면 유효라고 그래요. 효. 법학에서 효는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위법이 되면은 법에 벗어났잖아요. 그럼 법에 의한 선물을 못 받는다고. 그럼 유효 반대말이 뭐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권리와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법대로 해서 법치행정을 지켜서 세금을 때렸다. 그러면 국민 A는요, 세금을 납부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A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A가 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반하게 될 경우, 이행을 안 하고 반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행된 상태, 즉, 의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상태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개입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그래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금 안 내면 여러분 강제 징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이건 공익을 위해서 국가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국가에 힘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위법하게 세금을 때려서 여러분 재산을 뺏어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위법은 A는 뭐가 없죠? 의무라는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의 권익을 아까 침해하잖아요. 침해하면 이제 이 A 보호장치로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행정구제라고 그래요. 이 행정구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저기 있죠. 행정구제법이라고 그런다고. 대표적인 법이 행정소송법이라고. 이 행정구제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행정구제는 왜 하죠? 이건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익과 공익 이 두 개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의 기본 포맷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기 보면 조직, 그 다음 작용, 구제, 그리고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이에요. 이것도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행정작용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1년에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행정절차다 들어보실 텐데, 행정절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유부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 사전통지를 한다든지, 청문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도 넓게는 이 행정작용법 안에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작용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국민 쪽에서 국가가 가진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보 같은 걸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좀 배우게 됩니다. 이걸 정보공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행정법 전체 꼬라지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세요. 행정법은요, 국가가 공익 달성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정작용을 하되, 이 행정작용할 때 법에 따라서 하세요. 그게 이제 법치행정이고요. 다만 국가는 법인이다 보니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이 국가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고요. 이 부분을 규율하기 위한 게 행정조직법이고, 이렇게 조직된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숱한 행위를 할 때 작용되는 행정법을 행정작용법이고, 여러분이 접하게 될 앞으로 행정법은 거의 다 이쪽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행정작용법에 따라 행정을 하게 되면은 그건 법치 행정을 준수해서 적법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국민이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족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면 이제 국민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법이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결국은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대로 안 했을 때 국민을 또 어떻게 구제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전반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꼬라지라고요. 그래서 잠시 목차를 잠시 한번 보고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 자, 제2절에 보시면 7페이지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법치행정. 그죠? 요 법치행정. 그리고 법치행정할 때 이 법이 뭘 뜻하는지 그것도 잠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은 제3절이 행정조직법. 그죠? 그 다음 제4절이 행정작용법. 제5절이 행정구제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쭉 보시면 행정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대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법치행정이지. 이걸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운다. 이것만 아시더라도 행정법 많은 걸 깨우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